푸른밤 종현입니다. 밴드 세카이노 오와리의 보컬 후카세는 어린 시절 집중력이 약한 아이였다고 하죠. 사람들은 그런 그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주변의 차가운 시선은 소년을 더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후카세는 고민했다고 하죠.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그렇게 음악을 시작하게 됩니다. 집중력이 약하다는 건 한 가지에 꾸준히 매달리기 어렵다는 의미지만 새로운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는 곡을 쓰고 가사를 붙이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본의 인기 밴드로 자리를 잡았죠. 후카세는 말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살아가야 한다고요. 나의 세상 안에선 내 가치 믿어줄 필요가 있다는 그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2월 2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2월 22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세카이노 오와리의 마보로시노 이노치라는 노래였습니다. 환상의 생명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카이노 오와리라는 팀명은 세상의 끝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지금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를 좀 들으면서 음악을 들었는데 가사가 너무 슬프네요. 맨 마지막에 키미노 파파토 마마노 모타 이런 가사가 나오는 게 너의 엄마와 아빠의 노래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제 환상의 생명이라는 제목을 들으시면 어느 정도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자면 아마 아이가 죽은 내용을 이렇게 좀 가사로 쓴 노래인 것 같습니다. 세카이노 오와리의 이 멤버가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어떠한 그런 세계관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떠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능력이 정말 뛰어난 공감 능력이 정말 뛰어난 그런 아티스트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오프닝이었습니다. 6854님 세카이노 오와리만의 특유의 감성이 참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가사도 참 예뻐요. 중간중간 이제 UFO라든지 하늘에 떠있는 별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예쁘게 또 비유해서 은유해서 쓴 내용들이 많은데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가사 내용이 참 뭉클하다는 걸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462님 회사 선배가 작은 일에도 겁을 내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너는 겁이 많은 게 아니라 신중한 거라고요. 그 뒤로 나는 신중하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선배가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준 고마운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프닝에서는 세카이노 오와리의 후카세라는 멤버가 그런 경험을 했었던 남들이 안 좋게 보는 것을 내 스스로 전환점으로 삼아서 긍정적인 장점으로 바꿔낸 그런 경험을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내부적으로 내가 했던 일이건 생각이건 바깥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서 그런 생각을 이끌어냈건 결국에는 이제 내가 받아들이는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분들도 나의 단점이 항상 단점만으로만 보이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가치라는 건 또 누군가가 내려줄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내가 내렸을 때 더 이제 의미를 크게 무게감을 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오늘 수요일이죠. 더 러브 연애교실 열리는 날이고요. 배경옥 작가님, 가수 이지영 씨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밴드 라이프 앤 타임의 콘서트 차트 더 쇼에 초대합니다. 3월 5일 일요일 오후 6시 장소는 신한카드 판스퀘어 라이브 홀입니다. 그리고 태희, 현준이, 성지루 등이 출연하는 뮤지컬 목계 나루 아가씨에 초대합니다.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공연이 되는데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요. 푸른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을 드려요. 푸른밤은 부영주택, 해커스 공무원, 유록스, 라프리모 분양공동, 퓨어그린과 함께합니다. 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 어반자카파의 노래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팀이고 푸른밤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고 라이브로도 함께한 적 있던 그런 팀이죠. 어반자카파 3명이 멤버고요. 남성 2분, 여성 1분 이렇게 또 보기 드문 혼성 팀이라고 볼 수 있죠. 보컬 3분이고요. 3분의 목소리가 참 잘 어우러져서 더군다나 3명 다 특색이 너무 뚜렷한데 잘 어우러져서 참 신기한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들을 노래는 네가 싫어라는 곡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 가사가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 이런 기분을 느낀 적도 있고 이런 기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됐었어서 공감을 많이 느꼈던 그런 가사입니다. 어반자카파의 네가 싫어 듣겠습니다. 어반자카파의 네가 싫어 듣고 왔습니다. 1947님 저는 유독 비 오고 그런 날 어반자카파 노래가 생각이 나던데 푸른밤에서 나오네요. 비는 그쳤지만 물기 머금은 창밖 품격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쓸쓸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오늘 비 왔죠. 네, 저는 오늘 아침부터 좀 이래저래 바빴어서 병원도 갔다가 그 외에 또 미팅도 했다가 협의 관련된 또 미팅도 또 있다가 요즘에 이래저래 정신이 없었는데 비 오면 이런 좀 추운 날에 비 오면 입김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전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괜히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내 숨을 내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내가 숨 쉬고 있는 걸 내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되게 들숨과 날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시각적으로 자극을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내 몸속으로도 좀 살아있는 걸 좀 더 느끼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래서 비 오면서 추운 날 되게 좋아요. 여름에도 그래서 비 오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추운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건지 저도 오늘 좀 제 기분 상태로는 날씨도 마음에 들고 비 오는 것도 좋고 그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쓸쓸하긴 했었어요. 9603님 총디 저 술 먹고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지갑 카드 분실 신고를 하고 수습을 하고 있는데 지갑 속에 있던 사진이랑 쿠폰을 생각하니까 속상해서 잠도 안 오네요. 술이 원수라더니 절실히 느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해 끊으십시오. 네. 저 술 끊었거든요.
원래 많이 먹지도 않았지만 제가 원래 혼자 이렇게 술을 집에서 잠들기 전에 마시고 막 그랬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푸른밤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술을 끊어가지고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입에도 안 댄 게. 예. 어쨌든 회식이라든지 이런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만 한 6개월 정도는 한번 잘 참아 볼 생각입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회식만 참여하려고요. 5016님, 지난주에 지원했던 회사 합격 발표가 몇 시간 전 오늘 저녁에 났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네요. 이렇게 급하게 면접을 보러 가게 될 줄이야. 부랴부랴 준비하려고 보니 예상 질문만 15개. 쫑디, 이거 다 연습하고 언제 다 이거 연습하고 자죠? 저 응원 좀 해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15개. 참 늦은 시간에 늦게도 합격 발표가 나가지고 참 촉박합니다. 그래도 온 기회니까 잘 준비하셔서 컨디션 조절도 잘 하셔서 내일 잘 보셨으면 하네요. 내일 아침에 또 면접이라고 하니까 지금 잠도 안 오실 거예요, 사실. 예, 이 긴장도라든지 이 어떤 스트레스 자체가 상당히 높은 상태실 테니까 어쨌든 준비 잘 하시고 후회 없이 오늘 밤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서연님, 요 몇 주 정말 지쳤었어요. 그래서 책 한 권 구입을 했는데 제목이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 인데요. 아직 지금의 저는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약하게만 느껴져요. 언젠가 저에게도 스스로를 강하게 느끼는 날이 올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힘든 일을 겪으셨었나 봐요. 정말 지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래저래 겪은 일들이, 새로운 일들 혹은 쌓여있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조금은 한계치를 넘어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분명히 아무 일도 없었던 어떤 사람보다는 강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한계치를 내가 너무 무리하게 잡아버리고 내가 나를 돌보지 않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좀 밀어붙이다 보면 좀 회복하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린 큰 상처가 날 수도 있거든요. 회복했을 때 아무 일이 없는 사람보다 강한 거죠. 다친 지금 당장 아무 일 없는 사람보다 강할 수는 없어요, 사실. 서현 씨가 느끼는 감정이 틀렸다고만 말하긴 힘들어요. 지금 당장 너무 힘들고 지쳤으니까. 근데 이걸 회복하고 또 건강하게 좀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을 때 돌아보면 그것들이 또 경험이 돼서 나에게 좋은 계단들이 돼줄 거라는 의미의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읽진 않았습니다만 제목에서 느껴지는 그런 뉘앙스는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어쨌든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분명히 서현 씨가 강해질 거고요. 또 재밌는 건 아무 일 없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실. 다들 별일 하나씩 다 갖고 있고 그 별일 하나를 통해서 조금씩 성장을 해 나가는 거고, 사실 아무 일 없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지금 경험했었던 경험이 없던 이전에 내가 아무 일 없던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이전에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조금 나아진 내가, 발전하는 내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죠. 참 그래요. 저는 남한테 참 긍정적인 얘기 이렇게 잘하죠. 와, 진짜 말 정말 남한테 이렇게 힘내세요. 뭐 여러분들 긍정적인 생각 뭐 그런 건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스스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전 우물한 사람이라고. 아 참 소연 씨가 힘내셔서 저한테도 좀 에너지를 다시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노래 들을까요? 차은주의 Same Thing 듣겠습니다. MBC FM for you. 어두운 건 싫어. 근데 밤은 좋아. 스치듯 잡아준 네 손 같아. 오늘도 잠이 안 와. 날 기다려줘.
날 생각해줘 같이 있어줘 매일 밤 이렇게 여기서 푸른밤 Don't you know that 본인은 사귄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이 아니었던 경우가 있습니까?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에서 남성의 51%, 여성의 37%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는데요. 착각을 한 내 잘못인지 착각하게 만든 그 사람의 잘못인지 뒤늦게 따져봐야 소용이 없죠. 따질 일이 있다면, 고민이 있다면 지금 이곳에서 같이 나누시죠. 더 러브 연애교실 배경옥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you know that it could be nice if you don't say you love me. Don't treat me 솔로와 커플, 연애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이죠. 더 러브 연애교실. 비밀스러운 사랑 고민을 다 털어놔도 될 것 같은 옆집 언니, 오빠, 누나, 형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분들이죠. 배경옥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착각하게 만드는 두 분. 오빠, 누나, 형.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에서 좀 이렇게 많이들 상담하러 오나요? 저는 우선 만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어서 예전에는 이게 찾아온다기보다 네. 사람들이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꺼냈었는데 요즘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저랑 비슷비슷해서 아, 예. 그냥 뭐 사람을 만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많이. 예. 뭐 백 작가님 좀 어떠세요? 저는 많이 듣죠, 이런 얘기. 실제로 상담과 관련된 글을 연재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강연회라던가 이런 독자들이랑 만나는 시간들이 좀 있잖아요. 그때 질문의 형태로 많이 얘기하세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뭐예요, 사실? 사실은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현실을 따라갈 것인가, 꿈을 따라갈 것인가 이런 거죠. 네, 그렇죠. 그게 많은 사람들이 평생 갖고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을 굉장히 여러 차례 시행착오 끝에 논리를 개발했어요. 뭘까요? 아.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대부분 자기 욕구를 모르는 채 자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라던가 주변의 어떤 인정이나 기대를 자기 욕구로 착각하면서 그 10대 굉장히 혹독한 입시를 치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의외로 굉장히 그러니까 남들 다 가고 싶어하는 명문대학교 그리고 네. 남들 다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 그러니까 굉장히 스펙이 좋은 분들인데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은 기분. 너무 열심히 살아서 이제 더 이상 열심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지만 뭔가 다 틀린 답을 쓴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런 느낌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부모님의 욕망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 욕구라고 착각했던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질문의 형태를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 내가 뭘 했을 때 행복하고 뭘 했을 때 기분이 좋고 정말 참을 수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몇 가지 문항들을 적어서 좀 스스로 써보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죠. 자아성찰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 실은 그런 거죠. 뭐. 그렇군요. 자, 한 주간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낮에 정오의 희망곡 출연도 하셨다고요? 네, 밴드 소란하고 아하. 같이 초대받아서 예. 라이브하고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어떠셨나요? 저 낮 12시와 밤 12시. 그러니까 낮 12시는 아무래도 이제 빛이 많아서 네. 활기가 있어서 그런지 목소리도 달라지고요. 좀 톤도 높아지고. 그래야 한다는 뭐 반사는 아닌데 저도 모르게 말도 빨라지고 네네. 활기도 생기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신영 씨 에너지가 또 그렇잖아요. 네. 밝으시고. 처지게 부드럽게 조용조용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또 열심히 얘기했더니 또 실검에도 이렇게 바로 그렇죠. 오르고. 근데 영배 씨가 워낙 말이 많으니까 남의 이야기 자꾸 뺏어가고 이런 타입 사람 있잖아요. 좀 얄궂죠 사람이. 뭐 얄밉기도 하고 뭐 그냥 뭐. 근데 뭐 괜찮아요. 영배니까. 그래요. 예. 저는 오랜 또 인연이 있는 사람이. 예. 자, 앞에서 사귄다고 착각을 했던 경험에 대한 얘기도 살짝 나눴잖아요. 네.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대방이 본인을 연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계기는 연락 두절로 인한 헤어짐 혹은 다른 이성과의 만남, 목격, 뭐 후의 반응
이런 것들. 정기적인 연락과 만남이 없을 때, 부모님, 지인들과의 만남을 거부할 때 뭐 이런 수준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연락 두절로 인한 헤어짐. 이거는 뭐 그냥 잠수죠. 예. 그리고 이거는 사귄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잠수 탄 사람이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잠수 탄 사람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도요. 저도 전 잠수를 타본 적도 없고 네네. 잠수를 탄 사람을 뭐 사귀어본 적도 없어서 주변에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잠수를 타려면 최소한 통보는 하고 타라고. 나 잠수한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사실 좀 휴대폰을 볼 수가 없다. 혹은 사람들을 만나기 싫다. 이런 좀 언질이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어느 날 뿅 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되니까 또. 예. 그건 정말로 의심 이전에 우선 걱정이 먼저 들거든요. 사람이 피폐해지거든요. 예. 그런 거는. 예.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실험했던 기사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연락 두절된 상태에서 없어지는. 네. 그래서 그 여자분의 그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처음에는 걱정했다, 의심했다, 불안했다, 분노까지 가는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힘들죠. 이거 뭐 사랑하는 이 연인뿐만 아니라 누가 되었든 이런 일은 사실 힘듭니다. 네. 예. 그리고 다른 이성과의 만남 목격 후의 반응. 야, 너 뭐 하고 있어? 왔어, 안녕. 소개할게. 내 남자친구야. 내가 남자친구인 줄 알았는데 뭐 이런 반응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이건 뭐 당연한 것 같고 정기적인 연락과 만남이 없을 때. 그쵸. 저는 오히려 이게 제일 연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네네. 딴 것들은 다 연인이어도 할 수 있을 법한 일들인 것 같거든요. 근데 보통 연인이라면은 서로의 뭐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패턴, 네. 하루 일과의 대략의 것들은 알고 있는 게 공유를 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거는 둘 중에 한 사람이 내킬 때만 그냥 뭐 가끔 만나는 소통이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일방적인 관계. 자, 그리고 정식으로 사귄다는 개념의 기준에 대해서는 사귀자고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서로 느끼기에 마음이 통하면 상당히 개인적인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교제한다고 소개해 줄 수 있다면 그렇죠. 그리고 스킨십의 진행 정도 뭐 이런 대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사귀자고 고백을 해야 서로 마음을 뭐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니까 이건 뭐 100%죠. 근데 또 네. 고백하는 걸 시작으로 연인 관계가 발전되는 모습들이 그렇게 흔치만은 또 않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연애가 시작되는 분들도 꽤 있고 우리가 언제부터 만나게 됐지라는 생각을 이제 고백을 시작으로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1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만 예. 그렇게 안 시작하시는 분들은 되게 서로 약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날이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날 우리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서로 나눴어. 얘기를 했어. 그럼 그날이 1일이야. 뭐 이런 뭐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그 순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 전까지가 예. 상당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좀 서로 느끼게 마음이 통하면 이런 건 되게 애매한 기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두 분은 좀 가장 공감이 가는 부분은 어떤 대답인가요? 저는 주변 사람에게 교제한다고 소개해 줄 수 있다면이 저한테는 제일 큰. 그러니까 사귀자고 고백을 안 하고 그냥 어영부영 만나다 보니까 오랜 연인이 된 적도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저는 항상 와, 내 여자친구다. 난 이 사람이랑 사귀고 있다.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있다라는 마음에 뭔가 딱 확신이 생기면은 친구들한테 말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순간 저한테는 이게 정식 교제인지 아닌지가 기준점이 됐었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 작가님은 지영 씨 말하는 것이랑 좀 비슷한데 저는 그 경우에 어떻게 부모님이 알게 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제 남자친구들은 대부분 저희 부모님이 다 알았어요. 집에도 왔다 갔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어떤 계기로 네. 시작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잘 들켜요. 티가 많이 나는 편이신가 봐요. 아니 티가 나는 게 아니고 저희 엄마가 잘 발견하시는 분 같아요. 눈치가 빠르신.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애인이 되는 거죠. 박수정님, 전 손잡은 날이 1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나요? 라고 보내줘. 아니, 뭐, 이런 것들을 뭐, 물론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여기도 아까 차이니까. 그 개념의 기준에 대해서 스킨십의 진행 정도라고 또 나왔잖아요. 예시 네. 중에 하나가.
근데 진행 정도가 아니라 그냥 스킨십이 성립되면은 무조건 사귀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 또 개념이 다를 수 있으니까. 아니, 사귀지도 않는데 손잡고 걸어가네. 요즘에는 사실 많은 어떠한 여러 가지 성향 그리고 많은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뭔 전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뭐랄까 히피족들 21세기 히피족들이 또 있습니다. 밀레니엄 히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고요. 예, 제 주변에도 그런 밀레니엄 히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정. 예,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예, 그들의 사랑 방식도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전 존중합니다. 존중. 네, 존중하는 부분. 네, 다음 사연이요. 6894님. 저는 소개받아본 적 있어요. 우리가 사귀는 줄 알고 혼자 100일 선물 준비하고 있었는데 문자로 사진을 툭. 얘 예쁘지? 나 오늘부터 얘랑 1일이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두통이 와요. 100일 선물을 준비할 정도면 와. 1일이 결정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 1일은 내가 정한 건데 상대방과 공유를 하지 않았고 야 이건 좀 나만 몰랐었던 이야기인가요? 이거 뭐 아이유 씨 노래 중에 있잖아요. 나만 몰랐었던 이야기. 우리가 안 사귀는 줄 나만 몰랐었던 이야기. 너무 슬픈데요. 이건 말이야. 100일이라면 이건 과대망상일 수도 없는데. 예. 너무 길고요. 그간의 어떤 교류가 계속됐다라는 거고 그 안에 어떤 의심의 어떤 흔적들이 없었다라는 건데. 그럼 얘 예쁘지? 얘는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얘가 알고 보니까 잘 나온 내 사진 아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죄송합니다. 예, 나도 못 알아볼 정도로 잘 나온 내 사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이 정도로 다른 거는 정말 소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사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은 소통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더 러브 연애교실 푸른밤 가족분들 이야기 계속 나눌 텐데요. 이지영 씨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푸른밤 홈페이지 코너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해주세요. 자, 그러면 노래를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이와 김루트의 오빠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했지 우로 여자는 얼굴이 예뻐야 인생 네, 신현이와 김루트 듣고 왔습니다. 네, 오빠야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네. 팀명과 동명의 공명이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임하련님 잠시만요. 노래가? 라고 하셨는데 노래가 잘못 나갔어요. 죄송해요. 신정원님. 이번 주 금요일에 푸른밤에 신현이와 김루트 나온다면서요. 기대 중입니다. 맞습니다. 나오신다고 하고요. 또 좋은 라이브 준비해 주실 테니까 많이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한철 씨와 함께 나오시니까 많은 분들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더 러브 연애교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경주 파주에서 시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바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연애를 한 지 오늘로 700일. 뜻깊은 숫자를 기념할 겸 이미지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른 커플들이 찍어놓은 샘플 사진을 보며 찍고 싶은 사진의 컨셉을 정했어요. 물론 제가요. 그건 바로 입술이 닿을 듯 말 듯한 야릇한 사진이었죠. 저희는 포토월에 나란히 섰고 저는 눈을 감고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런데 제 남자친구는 자꾸만 얼굴이 새빨개지며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사진작가는 평소에 하던 것처럼 편하게 하세요 라면서 긴장을 풀어줬지만 남자친구는 더욱 군기가 바짝 든 훈련병처럼 행동했습니다. 결국 저는 찍고 싶던 컨셉을 포기하고 강목처럼 나란히 앉아 의형제 같은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찾아서 나가려는데 사진 작가가 넌지시 한마디 건네더라고요. 두 분 사귄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라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스킨십에 무척 서툽니다. 뽀뽀 다음 것을 한 지가 무려 6개월 전이에요. 대박이죠? 저도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거 압니다. 근데 용기가 잘 안 나네요. 그래서 비겁하게나마 사진을 핑계로 합법적 뽀뽀를 시도한 건데 그마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면 자꾸만 스킨십하고 싶어지는 거 아닌가요? 휴, 스킨십을 너무 안 해서 고민인 저희 커플 어떡하죠? 여기에서 전제는 저는 하고 싶다는 건데요. 아직 너무 쑥스러워하고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남자친구에게 제가 훅 들어가면 너무 밝히는 것처럼 보일까요? 남자도 당황하고 싫어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예. 사연에 비해서 너무, 예, 삐지가 잔잔했다라는 부분. 예. 예. 그렇네요. 조금은, 뭐랄까, 비트감이 있어주고, 조금은 뭔가, 심오한 어떠한, 예.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음악을 틀어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남자친구가 스킨십이 너무 없어서 고민이신 C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중간에 네. 뽀뽀 다음 것을 한 지가 무려 6개월 전이에요. 대박이죠. 했는데 그렇게 대박은 아닌 것 같고. 뽀뽀 다음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죠? 그 뽀뽀 다음 건요. 그 있어요. 그런 게.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다고 하네요. 그런 게 따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요. 물론 이제 남자 여자를 떠나서 네. 뭐 사람을 좋아하면 자꾸 스킨십하고 스킨십이 깊어지고 당연하죠. 근데 이런 거에 서투른 사람 많고요. 그럴 수 있죠. 벌벌 떨고 정말 진땀 흘리고 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분명히 집에 가면 막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떨리니까요. 남자 여자를 떠나서 스킨십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예. 있어요.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이 예. 신체적 접촉 자체를 조금은 꺼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정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분명히 그 달콤함은 알지만 중간에 어떻게 보면 자기 신체의 컴플렉스 때문에 뭐 땀이 너무 많다든지 아, 예. 무언가 때문에 걱정이 앞서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뭔가 냄새 나면 어떡하지? 땀이 너무 그렇게 미끈거려서 날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너무 앞서서 스킨십을 포기하는 사람도 은근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봤어요.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분과 어쨌든 지금 천천히 스킨십 혹은 서로의 이 육체적인 어떤 교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사람들에게 왜요? 지금 유체적 교류라는 문장이 너무 학술적이었나요? 학술적 그렇게 표현하신 용어였나요? 것 같은데 네네네. 그 본인의 의미를 제가 지금 예. 머릿속에 좀 정확하게 이해하셨나요? 그 교류 예, 그런 교류들이 그런 교류들이 조금은 비교적 본인이 예. 생각했을 때 느리다라고 생각을 하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리긴 하네요. 예, 빠르진 않아요, 사실. 700일 700일인데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6개월 전에 뽀뽀를 했다. 뽀뽀 다음 거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뽀뽀 예. 다음 거를 했다라고 하시니까 뽀뽀를 한 지도 되게 뭔가 그렇게 오래됐을 것 같지 않거든요. 네. 사귀면서 뽀뽀 쫙 시작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천천히 가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서로 합의되어 있는 상태라면. 근데 중요한 네. 건 전제는 저는 하고 싶어요.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좀 다가가는 게 좋을까요? 예. 상대방에게 이런 의견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훅 들어가면 너무 밝히는 것처럼 보일까요?라고 뭐 상대방이 당황하고 싫어하지 않을까요?라고 하셨는데 네네. 글쎄요, 저는 훅 들어오는 걸 너무 좋아해서 예. 아니 그리고 700일인데 훅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사귄 지 70일 된 것도 아닌데. 700일이면 거의 2년 가까이 사귀신 건데. 네네. 예, 저는 이렇게 어떤 방식이든 그렇게 막 훅 이렇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깜빡이만 키세요. 깜빡이만 키시고 1, 2, 3. 2초면 3초 정도면 모두가 압니다. 그쵸. 이제 지금이다. 타이밍 중요해요. 1, 2, 3. 지금이구나. 예. 눈 맞추고 3초면 알거든요. 말없이. 운전도 하다 보면은 예. 급할 때 먼저 차선 변경하고 깜빡이 켜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건 근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타이밍을- 키는 사람들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우선 3600번. 혹시 첫 연애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제 남자친구도 제가 첫 여자친구라 뭘 해도 다 어색어색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확 다가갔어요. 기습적으로 쪽쪽 해대니까 피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익숙하게 만들었죠. 이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죠. 예. 이것도 사람의 색채에 따라서 또 다른 부분이라 네. 어떤 그 육체적 교류 그것이 물꼬를 트기 전까지 정말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 사람에 따라 예. 근데 그런 거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손을 잡고 키스를 하고 뭐 그 다음에
것들을 할 때 누군가 준비된 하나하나의 스텝을 밟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모두가 누가 대부분 먼저랄 것 없이 쿡쿡 들어가서 서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뭐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네네네네. 대부분이 영화에서도 그렇고. 예. 근데 이분들한테는 약간 스텝 바이 스텝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뭔가 지금 많이 어색하니까 예. 굳어 있는 상태니까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스킨십 클리닉 같은 거를 자체적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짜보세요. 그런 것도 뭐 안에 컨셉을 짜서 오늘 데이트할 때 우리 하루 종일 밥 먹을 때 빼고는 손만 잡고 있자. 땀이 나건 어쨌건 무조건 손 잡고 있자. 그러면은 손을 계속 살이 닿아 있으면은 네네네. 마음은 움직이기 마련이거든요. 살이 안 닿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많은 어떻게 막 긴장과 네네네. 막 그런 것들이 교류 가능할 법한 것들이 충돌을 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팔짱을 끼고 있자. 같이 이겨내는 어떤 방법이 되는 예, 거죠. 이런 이제 뭐 스킨십 클리닉 내가 잘하는데 이런 걸 이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없고 내가 지금 그리고 음악 해야 더군다나 되니까. 지금 공중파 방송이다 보니까 단어의 선택도 상당히 조심스럽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예, 다음 사연이요. 신진아님, 저도 손잡고 팔짱 끼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다한증이 있어서 남자친구랑 손잡은 게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 저도 사실 손에 정말 땀이 많은 편인데 저도 뭐 이제 손으로 뭘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뭐 저는 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막 뭐 장난도 많이 쳤다가 손도 잡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친구랑도 사실 이래저래 막 손장난 많이 치는 편이어서. 네. 근데 이게 한번 의식을 하기 시작하면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건 그렇죠. 막을 근데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사연을 가만히 보면 그 행간에서 읽히는 게 뭐냐면요. 여자분이 네. 그 일부러 이런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뽀뽀가 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런 거 골라서 뭔가 시도를 하는 걸 보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남자분이랑. 간접적인 어떤 노력을 프로젝트를 만들긴 했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용기가 안 나서 사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고 나는 충분히 표현했다고 생각했으나 네네. 그게 그 남자친구한테는 직접적으로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은유적인 방법.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갑자기 직접적으로 대화를 해보는 게 사실은 뭐 다한증이 있건 뭐 너무 떨려서 뭐 부들부들거려서 못하거나 또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걸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남자분이 좀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관련된 영화나 연극을 보면서 좀 자연스럽게 영화 얘기하면서 좀 풀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화에 관련돼 있는 뭐 취미 활동을 통해서 육체적 교류가 주제인 그런 영화도 좋고 뭐 클로저 같은 영화 좋죠. 예, 좋죠.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얘기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를 한 번쯤 해보는 게 왜냐하면 안 해보신 것 같거든요. 사연만 보면. 사실 700일이라는 시간 동안 뭐 경험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때 미뤄 짐작해봤을 때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렇죠. 일단 추측. 네네. 우선 신체 컴플렉스를 떠나서 자기 몸을 먼저 사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기 몸을 잘 사랑하는 사람이 또 스킨십에도 능하고 자연스러우니까. 예. 자, 그럼 광고를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7174님. 이상하죠? 이게 뭐라고 스킨십이 뭐라고 제 몸이 간질거릴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안 이상합니다. 스킨십이 뭐라고라뇨. 스킨십은 엄청난 건데요. 지금 스킨십에 대한 그 태도가 지금 불순하세요. 너무하시네요. 스킨십이 뭐라뇨. 그 엄청난 인체적 교류를 예. 인체적으로 육체적, 인체적 어떤 그 교류들을 그런 식으로 뭐라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겠다. 그래요. 스킨십에 대한 얘기를 푸른밤에서 또 오랜만에 나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클리닉이 필요하다니까요. 정말로 건강한 클리닉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건강 클리닉 사실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걸 잘 모르고 좀 배우지 못하면 사실 상대방이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막막함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되면은 상대방한테는 좀 압박으로 또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긍정적으로 밝은 교류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예. 자, 그래요. 저희는 이쯤에서 2부로 마무리하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세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오늘 배경욱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과 함께 털러브 연애교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짧은 사연들 쭉쭉 만나볼까 하는데요. 예. 하나하나 소개해 주시죠. 5022님. 연애하면 뭐든지 다 말해야 하나요? 오늘 자격증 시험을 봤는데 전 그걸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하더라도 붙으면 말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제 친구한테 듣고 와서는 왜 자기한테 말 안 했냐고, 네 이야기를 왜 남한테 들어야 하냐고 그래서 싸웠어요. 그 전에도 이런 일로 말다툼을 살짝 했었는데 꼭 다 말해야 하나요? 왜죠? 내 사생활을? 연애 어려워요. 이해 갑니다. 여사 지금 사연자분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요. 예. 남자친구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정말 성향이 다른 두 분이 만났네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찰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글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굳이 억지로 할 필요는 또 없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예. 상대방이 거기에 상처를 많이 받고 그래서 나는 그게 뭐랄까요? 100% 이해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맞춰줄 수는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대화를 통해서 서로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나도 양보를 하든지 상대방도 양보를 하면서.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사생활을 무조건 다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쵸. 나의 사생활, 나만의 시간 이런 걸 서로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면은 너무너무 좋지만 그 선이라는 게 조금은 다른 분과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또 한편으로는 사생활을 나누는 게 연애예요. 그렇기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까워지느냐, 소통을 많이 하시느냐, 아니면 더 맞는 짝을 찾으시느냐, 네. 이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얘기를 좀 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다음 사연이요. 0525님, 자꾸 제가 없는 연애를 하게 돼서 고민이에요.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스스로를 불태우고 지치게 하는 것 같아요. 왜 제 연애에는 제가 없을까요? 엄청나게 추상적인 사연인데요. 나의 연애에 내가 없는 것 같다. 상대방에게 좀 많이 맞추게 됐고 상대방의 감정 상태만 더 많이 살피게 되고 뭐 그런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끌려다니기도 하고. 네네네. 예. 근데 정말 또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많이. 네. 좋아하는 마음에 비례해서 그런 어떤 희생 정신 같은 것도 생기니까. 예. 특히 연애 초기에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보통 다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나를 더 좋아할까 이런 거 고민 많이 하니까 연애 초기에는 이런 게 정말 되게 당연한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이제 연애 중반부에 이제 들어서면서 약간 안정기가 되면 보통은 나가 드러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싸움의 형태로도 드러나고 뭐 이렇게 대화하다가도 드러나고 하는데 나를 드러내면 상대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분한테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어떤 사랑,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사랑도 되게 중요한데 아까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 혼자 있는 사람이 둘이서도 잘 있을 수 있고 나를 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좀 나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는. 근데 벌써 이런 고민이 시작됐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출발점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 좀 네. 하나둘 알아갈 나의 모습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알아갈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네. 예. 자, 다음 사연이요. 0299님. 지난 금요일에 소개받아서 오늘까지 3번 만난 여자분이 있는데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이라도 당장 사귀자고 하고 싶은데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 사귀자고 하면 진심이라기보다 그냥 연애가 급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봐 걱정되네요. 언제쯤 고백해야 좋을까요? 참고로 그분도 저에게 호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3번 만나셨고 호감이 있는 것 같다는 게 정말 사실입니까? 확실합니까? 아직 일주일 안 됐고. 바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정말로 만날 사람은 전 만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나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만난 지 10년 됐다가 만나는 경우들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그쵸. 때문에 이 뭐랄까 눈치를 보는 이 시기들 있죠. 상대방도 나도 소개팅에서 만난 거면은 좀 내가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옆에 누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백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글쎄 그 타이밍을 재는 게 얼마나 효과적일까라는 생각은 해요. 내가 정말 마음이 지금 막 불꽃처럼 막 솟아오르면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색채가 정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를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런 시기?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 사람이 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거는 그렇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착각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고백을 해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네, 그럼요. 하루 만나고 사귀자고 해서 연애를 했는데 1년 반 정도 연애한 적도 있었고. 예.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 다들 아는 그 명대사 있잖아요. 이거 마시면 사귀는 거다. 정우성과 손예진 씨. 두 분 그날 처음 본 거였을 거예요. 네. 그렇죠. 거의 그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영화 내에서도 그런데 그런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이런 일들 생각보다 비일비재합니다. 아휴, 예. 저는 그날 만난 날 그날 사귀자 그래서 20년 가까이 만난 사람도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그럼요. 어떤 인연 같은 것들은 네. 만날 사람은 결국에 만난다라는 네.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고로 못 만날 사람은 뭔 짓을 해도 못 만난다. 그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너무 좋아해서 생기는 고민이죠. 예, 사실. 좋겠네요. 예, 부럽습니다. 예, 다음 사연이요. 5592님 남자친구의 이전 연애는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대요. 그래서 아직도 그 여자가 자기 버리고 얼마나 잘 사는지 주기적으로 그 여자 SNS를 들어가서 확인하는데요. 저는 그게 너무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배신감이 너무 커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달라고 이게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그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저를 사랑하는 걸 알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이는 거 당연한 거 맞죠? 네. 남자친구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남자친구분에게 얘기하세요. 네 혼자 봐. 나한테 걸리지 마.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뭐 어떻게 이해해? 아니,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혼자 집에 있을 때 그냥 아니 뭐 보든가. 야 신경 쓰지 마. 그러지 마. 배신감이 너무 커서 그래. 어떻게 날 두고 바람을 피워? 지금 자기 여자친구한테 할 소리입니까 그게? 볼기짝을 맞아야죠. 아직도 어차피 그 배신감의 트라우마 자체도 그 사랑이 해당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배신감만 남았다는 것 자체도 아직도 무언가 감정이 남았다는 걸로 해석이 돼서 네네. 꼴 보기 싫죠. 말도 안 되고. 싫죠. 예. 정말 싫어요. 나한테 걸리지 말라고 하세요 무조건. 예. 보지 말라고 하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본인의 정서에 그리고 두 분의 관계에. 전 개인적으로 그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얘기를 자기 현재 사귀는 사람한테 하는 거는 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저도요. 저는 그런 사람은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저도요. 근데 그거 왜냐면 자기가 어쨌든 자기가 선택해서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굳이 내 밥에 침을 뱉는 행위가 예, 맞아요. 그래서 전 사람 욕하는 거 진짜 최악이에요. 저는 진짜 그런 건 안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사귀었던 뭐 남자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다고- 심지어 현재 남자한테 심지어 좋은 얘기하는 것도 싫어요. 저는 안 해요. 좋은 얘기 그냥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가 누구랑 만났고 어떤 연애를 했는지 안 궁금해. 그렇죠. 예,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예. 당연히 여자분 속상한 거고요. 남자분 네네. 좀 행동이 이기적이에요 이거. 네. 예. 본인이 혼자서 그걸 뭐 들여다보고 그런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그걸 그렇게 티나게 그런 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이해 못하겠다고 하세요 그냥. 네. 이해 못하겠어. 저도 이해 못해요. 지금 우리 맞아요. 이 사연으로 시간 너무 많이 끌었어요. 맞아. 나도 이 사연 이렇게 길게 가는 거 정말 이해 안 가. 이거 1분에서 끊었어야 되는 다음 사연이요. 2779님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고백해서 다시 만났는데 그저께 돌연 이별을 고해왔어요. 예전에 헤어질 땐 조금 아프긴 해도 괜찮았는데 이번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막막해요.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별을 고해왔다. 군요. 얼마나 만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별을 경험할수록 그 감정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픈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이별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헤어진 상태라면 어떻게든 이겨내야 될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겨내는 방법이요?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너무 보고 싶은데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전 보러 가요 무조건. 일단 그 사람 사는 집 근처라도 아니요 그건 아니죠.
상대방한테 일단 뭐 최대한 연락을 해보고 그 사람을 만약에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게 네. 움직인다라는 의미에 간다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추억을 되짚죠. 되지. 추억을 다시 한번 되짚어요. 시작하며. 기억 속으로. 그래서 뭐 상대방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만나자고 뭐 조른다거나 이러진 않는데 그 사람의 집 주변 뭐 함께 자주 갔던 가는 공간. 뭐 자주 가는 학원 출몰하는 멀리서 뭐 어떻게 말하면 뭐 지켜볼 때도 있고 멀리서 네. 버스 기다리는 거 보고 집에 올 때도 있고 그렇게 해소를 했던 것 같아요. 혹은- 그렇게 좀 하다 보니까 예. 어느 순간 이런 내 모습이 지겨워지고 이런 내 모습이 한심해지면서 잊게 되더라고요. 요즘엔 사실 SNS를 보는 것으로 조금은 마음을 달릴 수도 있을 것 같다. 혹은 그 감정의 크기를 증폭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SNS 때문에 헤어지는 게 더 힘들어요. 이게 좀 어느 순간에 셔터를 내려야 되는데 셔터가 안 내려지거든요. 이게 과거의 사람들이라는 게 이제 시대착오적인 단어가 돼버렸어요. 네. 과거일 수가 없어. 늘 현재예요. 늘 그러네요. 현재.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고 사실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 친구 뭐 몇 단계만 이렇게 건너뛰면 뭐 우리 정말 하나잖아요. 위아더 그렇죠. 어. 여섯 단계만 걸치면 전 세계 사람이 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의 이별이 사실은 과거에도 힘들었고 뭐 늘 힘들었겠지만 특히 더 복잡하고 힘들어진 것 같아요. 아유, 예전보다 더 힘들어진 네. 현대 사회의 연애입니다. 그렇죠. 현대 사회는 다 힘들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연애도 어떻게 하면 좋아. 힘들고요. 아유, 다 포기하게 난 돼요. 좋- 너무 좋던데. 힘들어. 아, 좋겠네요. 네. 자, 노래 듣겠습니다. 이지영의 설레는 노래, 그 좋은 사람이 쓴 노래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레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가사는 다른 분이 쓰셨죠? 예, 그냥 뭐 그냥 그래요. 좋아요. 곡을 들어보세요. 이지영의 설레는 노래 듣겠습니다. 이지영의 설레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아, 너무 좋다. 좋아요. 아, 좋다. 네. 자, 더 러브 연애교실 백효옥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코너 속의 코너죠. 편지 읽어주는 여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분이 보내주신 편지고요. 백 작가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안녕. 이렇게 다시 인사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래도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서. 넌 나의 아주 친한 친구였고 힘들었을 때 유일하게 날 지지해줬던 든든한 존재였어. 그래서 난 어떻게든 널 잃고 싶지 않았나 봐. 그래서 너의 고백을 받아줬지. 사실 난 우리가 사귀어도 사귀지 않아도 별로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역시나 너와 하는 데이트는 친구였을 때나 연인이었을 때나 다를 게 없었지. 그냥 우정의 연장선상이었어. 그런데 그게 너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걸 알고 깨달았지. 아, 시작하지 말아야 했구나. 단지 널 잃고 싶지 않다는 나의 욕심이, 그리고 너의 마음을 더 깊게 헤아리지 못한 나의 무지함이 이런 아픔을 가져온 것 같아서 미안해. 근데 이건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 널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았어. 단지 연인이 아니라 친구로서 널 너무 사랑했던 거야. 이기적이게도 난 아직 너라는 친구가 그리워. 하지만 다시 연락하면 네가 너무 힘들겠지. 아마도 나에겐 네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남자인 친구일 거야. 네가 나 때문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넌 분명 사랑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아이니까. 너를 꼭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길 바랄게. 이젠 정말 안녕. 네, 친구였다가 연인이 되었던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보내는 H님의 편지였습니다. 네.
이런 경우들이 있죠. 예, 종종 있고 사연으로도 좀 만난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신지. 친구에서 연인이 된 관계가 유독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이런 사연들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후의 이야기이고 네. 그 중에 좀 되게 특별한 사연 같긴 하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을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어떻게 고민이 해요? 들어오잖아요. 네. 예. 이런 고백하면 친구의 관계마저 끝날까봐 겁이 나요. 근데, 이런 사연들이 근데 많은데. 이제 관계가 끝이 나셨어요. 심지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친구의 관계가 끝나는 게 두려워서 고백을 받아줬던 경우 다 보니까. 네. 근데 앞으로 그러시면 안 돼요. 앞으로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사실 욕심이에요. 이 사연을 주신 분의. 네네. 이때는 우정이 권력이에요, 사실. 예. 그리고 우정과 사랑은 정말 많이 달라요. 네. 예, 달라서 같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싸우는 스케일이 달라요. 그 우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랑에 비하면 훨씬 관대한 것 같아요. 싸울 때 상대방 물건 막 창문으로 집어던지고 저는 심지어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랑 헤어지는 와중에 침대를 톱으로 자른 사람도 봤어요. 박 작가님이 그랬다고 지금. 아니. 너무 예 폭력적이네요. 네. 아니 그거 뭐냐면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만큼 반작용도 큰 거예요, 미움이. 네. 그리고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런 반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랑이랑 우정이 다른 게 사랑은 아까 이제 중현 씨가 말한 얘기를 한 번 더 육체적 교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육체까지도 독점한다라는 점에서 우정에 비해서 훨씬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유라고 말하면 좀 약간 그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나의 것, 나만의 것이라는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들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 공유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정과 사랑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 이런 경우가 사실 심심찮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경험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사실 상대가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내가 거절을 하면 상대가 당연히 마음이 아플 것이고 친구를 잃을 수도 있고 그 본인한테는 감정적인 리스크가 많이 생기죠. 네. 그리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스스로 생각할 때. 근데 네네.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용기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상처의 크기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는 어떻게 보면 좀 배려일 수도 있어요. 멀리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아마 이별을 통해서 배우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중에 네. 사실 상대방의 마음을 어떤 색채로 받아들였든 나의 욕심이 분명히 또 표현된 그런 만남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이런 만남 자체가 앞으로는 또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본인도 나에겐 처음이자 마지막인 남자 사람인 친구일 거다라고 남자인 친구일 거다 이렇게 보내셨으니까 이런 일이 또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예, 다음 사연. 5242님 마음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정말 친한 친구여서 좋은 친구여서 나랑 잘 맞는 친구여서 너무 좋은데 이 마음이 우정인지 사랑인지 조금 헷갈리고 손 한번 잡아보면 알까? 입 한번 맞춰보면 알까? 궁금할 때 근데 막 행동으로 옮겨보고 싶은 그 정도는 아닐 때 이 마음도 사랑일까요? 좋아하는 정도 아닌가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쉽게 꺼내기 어려운 것 같고 호감이 있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이제 발현이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것들이 이제 발전이 돼서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물음표가 끊임이 없을 때 상대방에 대한 물음표가 끊임이 없는 게 사랑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 밀란 쿤데라가 정의한 내용이 끊임없는 질문이 사랑이다. 아 그래요? 네.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군요. 네. 멋있네. 예. 그러니까 끊임없는 질문이 이어질 때 그럼 저는 물음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궁금증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궁금증으로 그렇죠. 이제 호감 그런 감정들이 발전되는 이 기본적인 어떤 계단들이 아닐까. 그래요. 일단 사연자분에게
얘기를 해드릴 것들은 네. 과정이었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가는 어떠한 시기적인 과도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에는 이런 일도 없으시길, 그리고 친구분과의 관계에는 사실 이젠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제 그 친구분이 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성숙하게 어떤 마음을 좀 정리한 이후에 네. 좀 담담해졌을 때 만나길 원하면 네, 그때는 손을 잡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는 뭐 친구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당장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일 그렇죠. 거라는 거. 그렇죠. 네, 사연자분도 그렇고 사연자분의 전 친구분에게도 그렇고 그럴 것 같습니다. 조금은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자꾸 그냥 뭐 처음에는 이 사연자분이 네. 막 사연을 읽으면서 뭐 이렇게 오만해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네, 네. 막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과한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정이 생겼는지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예. 그런 마음. 뭔지 모르게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둘이? 라는 느낌이 와서 처음이랑 좀 많이 달라졌네요. 저도. 예. 그래요. 사연자분 잘 생각을 하시고 이래저래 좀 시간을 잘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백영욱 작가님 그리고 이주영 씨 두 분과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네. 뭐 좋죠. 늘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항상 우린 그 좋은 느낌으로 가득하고요. 아, 예. 사랑이 꽃피는 가족 같은. 아, 그럼요. 좋습니다. 화목하네요. 스킨십에 아까 막 그 스킨십 클리닉 얘기도 아, 했을 예, 때 예. 아니 제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 셋은 너무 비슷해. 아, 성격적인 그래서, 어떤 예, 관점이. 그러니까 뭔가 갈등이 막 치고받으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맞아. 그래서 그런 뭔가 것들이 좀. 토론이 돼야 되는데 아, 그러네요. 개인적인 생활 중요하죠. 오케이 그렇지. 고개를 마구 끄덕이면서 다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인정합니다. 아, 그런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랄까요, 뭐 사고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세 사람이 모여서 다음 주부터 붙어보죠, 뭐. 한번 불 지펴 볼까요? 누가 이기나 그냥. 예, 한번 석유로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제가. 근데 그동안 좀 이렇게 저 그런 컨셉 잘 잡거든요. 컨셉 잡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좀 봐줬는데 세게 나갈게요, 제가. 알겠습니다. 내 말 무조건 다 맞아. 그래요? 그렇다면 나도 질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 불타는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두 분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신과 박지윤이 함께 부른 굿바이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Oh love 사랑이란 Oh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Oh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나는 잘했다는 말을 좋아한다. 잘했어,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 그런 말 한마디면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버텨가며 일을 해냈던 것 같다. 나는 착하다는 말도 좋아한다. 착한 사람, 착해서 편한 사람. 그런 칭찬들이 나를 늘 행복하게 만들었다. 아니, 행복하게 만든다고 믿었다. 얼마 전이었다. 부장님께서 지금껏 해온 업무들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내게 부탁하셨다. 정확히 말하면 그건 부장님이 처리하셔야 할 업무였고 그걸 알면서도 나는 일거리를 떠안았다.
그리고 그런 날을 부장님은 착하다고 칭찬하셨다. 밤 11시가 넘도록 이어진 야근. 겨우 일을 끝마치고 회사를 나서면서 부장님께 메일을 확인해 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곧이어 답장이 도착했다. 고생 많았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 온몸이 따끔거리는 기분이었다.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고생 많았다고, 분명 내가 좋아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말이라고 믿었는데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다. 이유는 알고 있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었으니까. 착한 사람, 착해서 편한 사람, 부탁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라 나한테 대신 떠넘겼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무엇보다 싫은 건 그걸 다 알면서도 일거리를 떠안은 나. 다신 그러지 말자고 다짐해놓고 결국 같은 선택을 반복하는 나. 내가 정해둔 착하다는 틀 안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나. 칭찬을 갈망하는 나. 나는 행복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긴 한 걸까?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흐린 마음, 흐려진 마음. Nice to meet you where you been. I could show you incredible things. Magic, madness, heaven, sin. Saw you there and I thought. 하루의 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제이님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Blank Space 였습니다. 3878님, 저도 거절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끊어야 할 순간들을 잘 놓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잘 못하는 거죠. 전 착하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지만 남이 보기엔 착한 게 아니라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걸 깨닫고 적당히 하자는 마음을 먹었는데 잘 안 됩니다. 연습하면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거절을 잘하는 방법들은 진짜 연습을 하면 늘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컴플렉스라고 하면 컴플렉스죠. 누군가에게 착하게 기억되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 분명히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나의 어떠한 스스로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자아성찰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좀 표현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의 어떠한 모습이 물음표가 뜬다면, 예를 들어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좋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질문을 했을 때 그렇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누군가가 대답해주는 나의 모습, 넌 착한 사람이야, 너는 좋은 사람이야, 너는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야 라고 대답을 듣고 싶고, 그거에 대한 어떤 확신을 받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착한 사람,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에 내가 닮아 있기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날 봐주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이 어느 정도 투영될 것 같다는 생각에, 내가 힘들어도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 계속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자기 암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행동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버틸 수 있는 수준까지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수치를 조금 넘어서서 고생했어요, 잘했어요,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이런 말을 들어도 이제는 예전에 들었던 어떤 그런 확신이나 뿌듯한 마음보다는 소외감을 조금 더 느끼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좋을 것 같고,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의 어떤 옳고 그름을 좀 정확하게 따져보는 것들, 그리고 그걸 내가 그렇게 행동했었던 이유의 어떤 타당성 혹은 당위성을 찾는 건 되게 중요한 복귀인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는 나의 행동들 다시 한번 되짚는 그런 행동들,
분명히 필요한 일들이니까 피하지만 마시고 내가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내 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잘 되짚고 복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자분에게 마스크팩, 제이님이죠. 마스크팩 보내드리겠습니다. 0525님, 2년 넘게 길러오던 머리를 댕강 잘랐어요.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가발 만드는 곳에 보내려고요. 벌써 3번째 커트였네요. 횟수로 약 6년 정도 파마도 염색도 안 하고 쭉 기르고 자르고 하다 보니까 자를 때마다 기분이 참 시원섭섭합니다. 내일은 자른 머리카락을 소아암 협회에 보내러 가려고요. 누군가에게 저의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정말 긴 머리가 예쁜 단발로 다듬어졌네요. 이렇게 기르신 머리로 아픈 친구들에게 어떤 희망을 그리고 함께 고통을 나누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걸 전하는 이런 행동들 너무 예쁜 것 같고요. 멋지고요. 사실 저는 이런 행동들을 남을 품는 행동들, 나 이외에 누군가를 품는 행동을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시면 조금은 더 나아지는 세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좀 죄책감도 들고 나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멋있는 분이네요. 4860님, 대학교 졸업을 했어요. 오랜만에 간 학교는 온통 그녀와 함께했던 추억만 남아있더라고요. 처음 만났던 곳, 같이 걸었던 길, 졸업의 기쁨보다 그런 싱숭생숭한 기분이 더 컸어요. 아직 제가 그녀를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혹시나 듣고 있을지 모르는 석촌동에 사는 구름에게 이 마음을 전해봅니다. 나는 그냥 그랬다고요. 잘 지내요, 부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그냥 그랬다고요. 잘 지내요, 부디. 너무 제 말투여서 사연자분 저랑 비슷한 사람인가 봐요. 힘내시고 좋은 인연 올 겁니다. 4632님, 노량진에서 공부 중인 학생입니다. 토요일에 시험인데요. 긴장을 해서 그런지 잠도 안 오고 한숨만 나오고 이번에 떨어지면 다른 길을 가야 해서 더 마음이 복잡한가 봐요. 긴장을 풀어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올 텐데 토요일엔 떨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시험 토요일날 보신다고요. 며칠 안 남았는데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잘 보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면 또 푸른밤에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372님, 대학교 3학년인데요. 가면 갈수록 전공은 어려워지고 이 길이 맞는 건가 고민은 늘고 그래서 휴학을 결심을 여러 번 했거든요. 이번 학기가 끝나고 드디어 합니다. 휴학. 주변에선 열심히 해야 할 때 왜 쉬어가느냐고 묻는데 누구나 멈춰야 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흔들리지 않으려고요. 조금은 쉬어야 또 달리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본인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 충분히 주는 기간도 필요합니다. 물론 달릴 때도 있는 거죠. 근데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분명 도움이 되는 어떤 조언들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 만약에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미래에 내가 조금은 모나게 된다면, 내가 봤을 때 나의 모습이 좀 모났다면 그때 선택을 좀 종용했던 사람을 미워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가 한 결정이니까 결국엔 내가 한 결정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는 나의 인생이니까 분명히 천천히 가도 늦지 않을 겁니다. 노래 들을까요? 수호의 커튼 듣겠습니다. 수호의 커튼, 그리고 이어서 폴킴의 사랑의 의미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베이비페이스의 Every Time I Close My Eyes 입니다. 베이비페이스는 마돈나, 토니 블랙스톤, 머라이어 캐리, 휘트니 휴스턴, 마이클 잭슨 등의 곡 작업과 프로듀싱을 맡았던 최고의 R&B 히트 제조기로 불리는 R&B 싱어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 뮤지션이죠. 들려드릴 노래는 1996년에 발표한 5집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로맨틱한 가사가 부드럽게 다가오는 곡인데요. 수요일은 다른 사람들의 사랑 얘기에 괜히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기도 하고 헛헛해지기도 하는 밤이죠. 지금 누워서 괜히 휴대폰을 뒤적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마음에 잔잔한 파장이 생기는 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미로운 러브송 베이비페이스의 Every Time I Close My Eyes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